반갑습니다. 더블스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교재 정리합시다. 네, 서브노트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서브노트로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야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첫 번째 갑시다. 우리가 지금 요 책을 지금 제가 올려드렸죠? 뭐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부가세란 재화용의 제조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국세 동그라미, 그죠? 우리가 다 특징 정리하고 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모든 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산법으로 하지 않고요, 공제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제법을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숫자 똑같이 만들었죠. 제가 사업자 300, 그래서 300, 400, 1300 요거였어요. 그쵸?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각 단계마다 요 매출액 200원, 300원, 700원, 2,000원 요게 뭐라고요? 그렇죠. 누적 뭐라고 했죠? 맞아요. 부가가치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왜 자꾸 저거 누적을 얘기하지? 누적이 잘 안 붙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표 치세요. 그래서 서브노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간주 공급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700원을 매출하긴 했는데 뭐 300이랑 400을 더한 거였잖아.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000원 요거 다 없어진다고 했지. 이거 다 없어져. 이거 다. 요 여러분 서브노트로 강의 먼저 앞에서 들으신 분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간접세죠. 2,000원짜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비자가 2,000원에다가 플러스 200원을 가지고 해서 우리 2,200원. 즉 요게 뭐라 했어요? 누적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4,4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400원은 누가 부담한 거야? 내가 부담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소비세라고 합니다. 일반 소비세죠. 왜? 모든 거에 대해 다 과세한다고 했어요. 뭐 빼고? 면세 빼고. 오늘 면세까지 정리합시다. 저랑 책으로. 넘어가요. 5페이지 갑시다. 용어 중에서 우리가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미줄물칩니다. 중요해요, 이게. 간이가세자란 직전년도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서브노트 다 할 거예요, 뒤에 가서. 공급 대가 합계액이 얼마? 1억 400만 원. 여기 작년에 개정이 됐죠. 24년 7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요것만 일반 가세자란 이제 간이 가세자가 아닌 자. 요거 아닌 자는 다 일반 가세자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납세자 정리할 거예요. 근데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요. 요거 봅시다. 앞에 다시. 우리 좀 5페이지 펴 봐요.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말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왜 이래? 이거 죄송해요. 면세업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한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우리가 면세가 뭔지 공부 안 했지만 면세 프로세스는 다 봤잖아. 취지랑. 그쵸? 오케이. 넘어갑시다. 6페이지 가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여기 좀 미주시면서 봐야 돼.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일반 소비세, 즉 현관표를 하면서 일반 소비세 특정 제한도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정 소비세가 아니라 세무치고요. 면세를 제외한 모든 제한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다. 즉 면세 이만큼 있어. 그럼 면세를 빼고는 다 과세야라고 한 게 일반 소비세야. 근데 특정한 제한 또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 특정 소비세, 제가 잠깐 그냥 언급만 했는데 이게 개별 소비세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여기 펜을 좀 바꿔가면서 이해해 주세요. 요거는 요게 개별 서비스야. 개별 서비스는 뭐에만 과세한다고요? 특정한 그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자,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동차는 사치제로 봅니다. 아직도 세법에선. 그래서 5% 과세합니다. 근데 요즘 개별 서비스가 지금 할인해주고 있죠. 안 팔려가지고 국가에서 할인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시계도 잘 안 사지. 뭐 여성들 백 이런 것도 200만 원 초과되면 또 5% 붙거든요. 그걸 더 과세하는 거야. 특정 소비세라고 하는 건데 이 부가세는 그게 아니고요. 면세를 빼고는 다 과세야라고 하는 게 일반 소비세인 겁니다. 됐죠? 다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초 특강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깊게까지는 설명 안 드리는데 여러분 봐봐요. 다단계죠. 제한용의 생산 과정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단계의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던 2,000원짜리 있죠. 그 200원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지 여러분? 담세자라고 했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다 공부하자고 우리가. 그죠? 우리 교재 정리하고 있잖아. 근데 결국 이 교재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서브노트는 이 교재 정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어쨌든 자 200원인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제빵사가 있어. 응?
빵사가 2,000원짜리를 해. 그럼 이 사람 얼마인데 200원 내고 이 사람 200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한테만 과세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 1강에서 들어오는 거야. 얘한테만 과세. 이게 뭐야? 개별 소비세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개별 소비세는 이렇게 과세한다고. 그냥 얘한테만 과세합니다. 과세하게 해요. 근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아. 무조건 다당입니다. 모든 거래. 왜? 그렇지. 1강에서 봤죠? 과세하기 위해서 뭐? 소득 파악을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개인세를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단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넘어갑니다. 자, 지우고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좀 서브선토라에서 강의 듣고 정리하니까 안 읽히는 세법이 읽히죠. 그쵸? 소비형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는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투자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대상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비형 부가세. 일단 내문 치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빵사가 있어요. 제빵사가 있는데 밀가루를 제가 만들어서 밀가루를 사와서 빵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요거 했잖아. 근데 여러분, 빵을 만들면 뭐가 또 필요해? 그렇지, 기계장치가 필요하잖아. 기계장치. 이렇게 만들지. 그림, 여러분, 기계장치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다 했어. 기계장치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기계장치를 1,000만 주고 샀다고 봅시다. 1,000만짜리인데 여러분, 여기엔 다 당연히 부가세가 있겠죠. 왜? 면세는 뭐라고 했어?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먹는 거나 보건, 용역 같은 우리가 병원 같은 거 말고는 다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얼마 주고 사요? 1,1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 말이. 왜? 투자와 관련된 것도 즉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해가요? 이건 사실 밀가루가 아니잖아. 우리가 막 기계장치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주지 않잖아.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됐죠? 이렇게만 표시합시다. 넘어가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 했죠? 세액공제법, 세액체크, 간접세다. 그래, 납세의무자랑 담세자랑 다르다. 물세라고 했어요. 물세는 뭐라고요? 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개인이야. 소득세, 요즘 한창 소득세 지금 이제 신고 기한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6%부터 45%까지여서 구간마다 사람마다 세율이 다 달라. 다 다르다고. 그죠? 회사도 100명 있어. 100명마다 다 다르겠지. 뭐 소득이 똑같으면 똑같겠지만. 그죠? 그런데 필요 없어. 물세는 무슨 말이냐? 다 무조건 10%야. 됐죠? 면세제도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면세제도가 있다 그랬고, 소비지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세율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별표 1번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형 제가 설명드렸죠? 중간쯤 요렇게 된다는 거고, 소비지역 과세원칙은 영세율에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7페이지. 부가세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 단계 공제법 X 치세요. 어떻게 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세액 동그라미 칩시다. 그 매입 시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 그걸 뭐라고 과란에 그렇죠. 세금 기한서가 있는 것만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거기서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써놓고 10%잖아요. 이렇게 매입세액을 하죠. 네, 매출세액 10% 곱한 거죠. 매입세액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이게 납부세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매입세액은 뭐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증빙이 있어야 돼. 이게 전 단계 그렇죠. 세액공제법이었어요. 근데 이 매출세액은 뭐에다 곱한다고요? 누적 부가가치에다 곱하잖아. 지금 오늘 요번 강의에서 첫 번째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누적 부가가치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부가가치에다 곱하지. 누적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요것도. 누적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1강부터 듣고 오셔야 돼. 됐어요. 부가가치 10%로 단일 세율이다. 하지만 뭐 이 수출과 같은 것들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끝났는데 35페이지 넘겨요.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페이지 35. 우리가 영세율 면세까지 했잖아요. 우리 요번 시간까지 하면 이제 부가세 개간이 끝나는 겁니다. 넘어왔어요? 갑시다. 자, 영세율. 우리 다 공부할 건 아닌데 수출이에요. 영세율은 수출 관련된 건데, 자, 부가세 퍼센트 제외 공급이 수출에 해당되거나, 요렇게 여기까지만 끊읍시다. 아직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야. 할 건데, 우리가 부가세 전체 틀을 다 개간했잖아요. 그죠? 4강까지. 그거 정리하려고. 자, 갑시다. 영세율 효과에서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영세율 적용된 채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 과세하죠. 그리고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들이 이미 과세된 것까지 모두 취소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돼 있죠. 그래서 영세율 내가 수출한 자야.
수출하는 사업을 해요. 그럼 수출하기 때문에 0%죠. 매출세액 내 안 내? 안 내죠. 그리고 매입세 내가 뭐 사온 게 있을 거냐? 거래징수 당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된다고 안 된다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수출해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다 돌려받잖아.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가 없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 면세다.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반 과세 이거 흐르면 또한 이렇게 되지만 자, 영세 봅시다. 영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18만 원짜리 팔았어요. 그럼 0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15만 원에 대해서 15,000원 요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면세 제한가 아니죠. 공제 가능 이렇게 씁시다. 맞아요. 그래서 각 사업자는 다음 단계 사업자 거래 징수를 하여 부가 납세을 하므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서 영세율인 경우에는 완전 면세가 가능하며 전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출을 했어. 그러면 수입한 나라가 있겠죠. 미국이라 봅시다. 미국에 수입을 했어. 그럼 미국의 그 부가가치세율 가치세율로 곱하겠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과세가 매겨지는 거죠. 따라하세요. 오케이. 넘어가요. 면세 봅시다. 면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00인데 요 매입세 공제가 돼야 한대요? 그렇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제 X 칩시다.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로 같이 설명하면서 왜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해. 요건 이제 좀 이제 쉬운 설명이고 요거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간중후까지 가서 다 설명을 드릴 거야. 가서 됐죠? 요거 별표 치십시다. 요게 차이인 거야. 영세율이랑. 요건 똑같지. 요건 영세율이랑 똑같아. 또 매출세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영세율은 요 매입세 공제 됐지만 면세는 뭐가 안 된다고? 그렇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다. 미추십시다. 그래서 면세업자가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최종 소비자에게 될 때까지 떠넘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는 면세업자 전 단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부분면세라고 했지. 부분면세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비교합시다. 영세율은 면세, 영세율 적용이다. 면세제도는 부가세 면세제도고 효과 봅시다. 효과는 완전자 별표. 말 잘 나온단 말이야. 면세제도는 부분면세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왜요?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렇죠.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달랐잖아. 그래서 뭐가 안 됐어? 그렇죠. 물건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서브노트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0%로 이건 사실 강제야. 강제. 모든 나라에서 나라마다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죠? 근데 목적 면세제도 봅시다. 역진성을 완화해요. 그래 대상은 뭐예요? 수출과 관련된 거면 수출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 이 파트 가서 다 할 거야. 면세제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렇죠? 납세 의무 봅시다. 납세 의무도 별표. 납세 의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과세라고. 근데 납세 의무 없죠. 왜? 부가세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 면세제도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그 파트 가서 영세율 면세는 더 깊게 볼 겁니다. 됐죠? 오케이. 책 정리했고 다음 시간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떠먹여준 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